알리바바 무용학! 제가 이거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나름 천만 배우입니다. 천만 배우. 천만 배우. 천만 아시죠? 네. 영화관. 천만 영화 있잖아요. 네. 천만 배우 출신이에요. 제 주연 배우도 네. 있고, 이제 제가 나왔던 거죠. 아니 진짜예요. 진짜요? 이거 영화 제목이. 제가 잠깐 연기 보여드릴게요. 제가 연기 여기서 했었던 거. 잘 지냈어요? 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뭐 제가 과제 내드렸는데 좀 해보셨나요? 네,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고 아마존은 제 능력,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중국어랑 영어로 이제 자기소개하는 거 있었잖아요. 혹시 준비가 되었을까요? 네, 중국어로 중국어로? 해보겠습니다. 중국어로 원래 중국어를 배우신 적 있어요? 아니요, 중국어는 네. 이번에 2주도 안 됐어요. 한 1주 반 정도, 한 열흘 정도. 열흘 정도? 지난번에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네, 그때부터 바로 학식. 열흘 동안의 중국어. 네, 얼마큼? 그거는 좀 감안을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열흘 정도 알겠습니다. 하는 건 좀 감안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您好，您好，我叫裴听民，我在的职业是军人，很高兴能跟老师学习贸易方面知识。 여기까지. 이게 연습, 이게 썰려서 그런데 네. 원래 제가 집에서 했을 때 네. 이렇게 쫙 했었거든요. 그러세요? 네, 진짜 쫙 했었거든요. 진짜로요? 네. 근데 되게 잘하셨어요. 그래. 네. 열흘 하시고 지금 발음이 좋으시는데요? 그리고 친구는 원래 제가 그 동네에서 다니는 헬스장에 외국인 한 명 있거든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네, 몰라요. 근데 근데 그때 딱 봐서 나 외국인이야? 외국인이었어요. 누가 봐도 외국인이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외국인 친구가 저한테 한번 저 운동하고 있을 때 네. 칭찬을 한번 해주고 왔어요. you're so good 하면서 오. 이러면서 간 적이, 그 기억이 남아가지고 네. 그때 과제를 받고 그 사람을 한번 친구로 만들어 봐야겠다 네. 했었는데 한 번은 못 만났거든요. 헬스장에? 네. 끊었나? 그냥?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친구를 못 만드니까 이제 저는 앱으로 친구를 만들려고 앱을 해서 중국인 사람들이랑 대화도 해보고, 근데 제가 실력이 없다 보니까 자꾸 번역기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의 비중보다는 오히려 저 혼자만의 공부의 비중을 좀 더 많이 두는 편이에요. 과제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선생님한테 해드리고 싶은 그 말씀이 있어가지고 네. 할 때 그래서 그걸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 나누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밀착 컨설팅이잖아요. 네. 밀착 컨설팅입니다. 네, 밀착 컨설팅이라서 근데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무엇을 배우는지 좀 막연하기도 하시고, 어떤 거를 제가 중점적으로 가르쳐 드릴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중사님도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제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 가지는 제가 딱 약속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아이템. 네. 중사님이 앞으로 요즘에는 뭐 평생 가는 아이템은 없지만 네. 저는 아이템이 이게 궁합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남녀 관계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좋은 여성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중사님하고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이 사람 진짜 안 맞아 막 하는 사람도 맞을 수도 있고, 네. 이거는 약간 남녀 궁합의 문제잖아요. 맞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진짜 대박이다 막 이거 하는데 그거를 또 딴 사람이 했었을 때는 그 시너지가 안 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제가 이 아이템을 찾는 거가 왜 좀 제가 자신 있냐면은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무역을 하면서 한두 가지 아이템만 취급을 해본 게 아니거든요. 정말 다양한 아이템을 다 취급을 해봤어요. 생활잡화에서부터 인테리어 소품, 미용용품, 주방용품, 가전, 그리고 원단,
원료, 패션 잡화, 의류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지만 먹는 것도 했었거든요. 기계류, 대형 기계 있잖아요. 공장에서 쓰는 네. 그런 기계류도 뭐 물론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을 두루두루 직접 경험을 해본 게 좀 장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중사님이 어떤 아이템을 물어봐도 이거는 지금 트렌드에 맞는데 혹은 이건 이미 늦었습니다. 이건 지금 들어가시면은 끝물 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준다이닷컴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직접 취급을 하는 이런 아이템들을 현재 쇼핑몰을 운영하시거나 도소매를 하시는 분들한테 다 납품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트렌드의 변화에 제가 딱 중심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쇼핑몰에서 뭐가 가장 핫한지, 왜냐면 가장 핫한 게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중국을 찾아서 수입 통과까지 해가지고 보내드리는 거니까 지금 뭐가 제일 잘 팔리고 앞으로 이게 더 뜨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좀 잘 알거든요. 아무래도 무역이니까 인증이라든지 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거 중국에서 가져와가지고 팔자라고 하면은 팔리는 게 또 아니거든요. 인증이라는 게 필요해요. 수입 요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나라별로 요건이 달라요. 중사님이 뭐 예를 들어서 도라지 청 공장을 알게 돼가지고 이거를 좀 수출을 해보고 싶어. 그게 쉽게 갈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아예 그런 성분이 안 되는 나라도 있거든요. 포워딩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워딩이 어떤 건가요? 포워딩은 이제 물류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행사는 아시죠? 가이드 해주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을 짜주잖아요. 네네. 여행사가 이제 이 손님들의 요청에 맞게끔 코스나 이런 걸 짜가지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행사가 비행기나 배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여행 갈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단체 티켓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네. 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포워딩이 개념이 그런 여행사인 것 같아요. 그렇게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워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해외 물류를 이제 담당을 하는 거죠.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들도 한 컨테이너씩 가져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2박스, 3박스, 10박스 이렇게 소량으로 가져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런 화주들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물건의 주인.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컨테이너를 짜는 거죠. 한 컨테이너 안에. 네. 그래서 그 컨테이너를 배를 갖고 있는 회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배를 갖고 있는 선사, 그 회사는 일반 개인들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은 힘들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중간에 포워딩한테 이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너는 많이 하니까 한 10컨테이너, 너는 2컨테이너, 너는 한 컨테이너만 해.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포워딩이 이제 물건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물건을 대신 운송을 해주는 거죠.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그 개념이 이제 포워딩이에요. 저는 업에 있으니까 이 정도는 통상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말하는 말도 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런 의미겠다라고 추측해서 그냥 지나가시는 것보다 네. 물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이템을 찾는 3가지 방법을 제가 크게 나눠봤거든요. 첫 번째 방법이 이제 그런 초기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유망 아이템, 아이디어 상품이라든지 국내에 아직 많이 판매되고 있지 않은 아이템들을 미리 찾아다가 국내에서 이렇게 팔아도 괜찮을 거고, 아직 해외에서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거, 제가 아마존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같은 경우도 흐름을 보시라는 뜻에서 그런 거였거든요. 어떤 카테고리와 어떤 품목들이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구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대충 이제 감은 잡히셨잖아요. 초기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카테고리에 있는 것 중에서 아직 안 팔리고 있는 거를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이미 잘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증이 된 거죠. 예를 들면 아까 화장품 네. 잘 팔린다고 했잖아요. 네. 한국 화장품은 이미 많이 찾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을 2가지 정도로 하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은 공장을 직접 컨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 한국 화장품이 어떤 브랜드가 되게 잘 팔리고 있어. 이미 잘 팔리고 있으면 이거를 좋은 가격에 들어와서 팔면은 검증이 된 거니까 판매가 잘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단가를 절감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개발. 중사님만의 아이템을 만드는 거죠.
기존에 있는 것과 좀 다르게 차별을 하되게. 왜냐면은 여기 있는 것들은 이 두 가지는 어쨌든 간에 다른 곳에서 누가 팔고 있는 거를 떼다가 파는 개념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결국은 단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아직까지는 안 팔고 있더라도 내가 딱 들어서 팔았는데 좀 잘 팔린다. 그럼 누군가는 또 쫓아갈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좀 판매는 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치열하게 그 단가 경쟁할 수 있거든요. 100원 더 싸게, 1000원 더 싸게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잘 유지해 나가시고 하시려면은 이제 중사님만의 그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어떤 거가 됐든. 그리고 그거를 저랑 같이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밀착 컨설팅을 통해서 아이템 하나는 확실하게 네. 해야 된다 했잖아요. 네. 추가적으로 3가지 정도로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때는 절대 망하지 않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절대 망하지 않는 비법. 아니, 뭐 망하지 않는 비법이 아니라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많은 유튜버나 그런 게 강의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네. 한 달에 뭐 1000만 원 벌기, 뭐 1년 안에 뭐 얼마 수익 내기 뭐 네, 이런 거 맞아요.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성공하는 방법에는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단기적으로. 근데 정말 거기에 있는 나와서 말씀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그 성공 사례가 오랫동안 가는지에 대한 검증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다 이렇게 나왔던 분들이 단기적으로 성공했던 사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트렌드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조금만 지나도 그 성공 방정식이 먹히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이 사업을 유지하시고 수익을 계속 내시면서 평생 동안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망하지 않고 네. 중간에 망하면 못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성공 노하우보다 망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빨리 성공하고 싶어요. 네, 맞아요. 빨리. 단기간에. 그리고 망하는 사람들 얘기는 잘 귀담아 듣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사업은 오랫동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2년 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네.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은퇴한다고 하더라도 한 2, 30년은 네, 그 정도. 보시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템보다 더 중요한 거죠. 이거 보시면은 2011년? 이거 대표님인가요? 저예요, 저. 아, 진짜요? 네. 와, 2011년. 네, 2011년. 2011년에 제가 이제 중국 시장조사라는 걸 처음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저랑 같이 가셨던 분들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중국에 이렇게 같이 갔잖아요. 네. 뭐 시간이나 경비나 뭐 이런 에너지를 써가지고 막 아이템 찾고 막 사업을 잘해보려고 이렇게 가신 거잖아요. 네. 2011년부터 갔는데 여기 있었던 분들의 10%도 안 돼요. 90%가 다 그만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열정이 많으셨던 분들 이렇게 많이 갔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전까지 많은 분들이 이제 가서 뭐 협상부터 해가지고 공장 잡고 뭐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알려드리고 2, 3년 잠깐씩 해가지고 잘 되시고 하셨던 분들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안 되는 거죠. 이게 지속적인 수익이 계속 안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기적으로 이거 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쇼핑몰을 열고 이렇게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자기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보시면은 그냥 몇백 명입니다. 몇백 명. 네, 엄청 제가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근데 이 분들이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수익 내고 더 잘 되고 이렇게 그러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신 분도 있는데 안 그러신 분이 더 많다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아, 네. 그래서 그 차이가 뭔지 바로 이겁니다. 사업 철학. 물론 사업을 하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100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내 이 사업을 왜 하는지 깊이 있는 고민이 있어야 돼요. 중사님도 이 부분이 심도 있게 밀도 있게 고민이 되어져야지만 제가 아이템도 찾아드릴 수가 있고 그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연결되거든요. 그 철학 없는 상태에서 아이템을 하잖아요. 네. 그럼 돈을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전혀 관계없이 이게 굉장히 좋은 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바둑알을 뒀는데 결국은 자충수가 돼버리는 거죠. 이거 지금 돈 잘 벌 것 같아. 근데 자신의 그런 철학이나 가치관하고 관계없는 아이템을
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핵심 과제가 이거예요. 중사님의 철학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왜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남들한테 보여지는 나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이거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의미 있는 걸 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사업 철학이 정해지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자신의 길을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요. 네. 그게 될 거라고. 모든 사업은 이게 기복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항상 잘 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힘들 때 다시 버티고 일어날 수 있으려면은 자신만의 철학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중사님이 빨리 잡으셔야 돼요. 그거 안 잡으시면 아이템이고 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문제 해결력이에요. 중사님이 이제 대표가 돼가지고 모든 걸 할 때 매 순간 결정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네. 내가 이 아이템을 할지 말할지 했으면은 얘를 뭐 100개 살지 1000개 살지 10,000개 살지 정해야 되잖아요. 네. 얘를 뭐 어느 사이트에 올릴지 여기다 등록을 할지 안 할지 그리고 얘를 얼마에 팔지 다 결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막 잘 팔려서 막 바쁘고 막 이러면은 뭐 직원을 쓸지 안 쓸지 직원을 쓰면 몇 명을 쓸지 매 순간 선택을 내려야 돼요. 매 순간. 근데 매 순간에 그 선택이 뭐냐면은 문제인 거죠. 정답은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해결을 잘해야 되잖아요. 좋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선택을 할 때에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확한 기준. 그게 바로 사업 철학인 거예요. 그 철학이 있는 상태에서는 기준이 되면은 판단이 되게 명확하고 빨리 내려져요. 그 안에서 최선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철학이 있어야 돼요. 중사님의 사업 철학은 무엇인가요?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네. 고민을 해봐야 고민해보셔야 돼요. 내 가치관이 무엇인가?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싶어 하는 건가? 내가 지금 왜 이 사업이라는 걸 하고 싶어 하는 건가? 중사님한테 정말 재미있고 의미있고 가치 있는 거 그게 뭔지를 고민해보셔야 돼요. 이 사업 철학을 만들게 되면은 이게 명확하고 확실하잖아요. 네. 그러면 힘든 때가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두 번째는 무역 A부터 Z까지 제가 쉽게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네, 저 이제 방금 이제 1번 철학에 대해서 네. 얘기가 끝났었잖아요. 네네. 네, 이제 지금 궁금한 게 네. 대표님의 사업 철학은 어떤 건지 그게 지금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는 편견을 깨는 무역 전문가가 되고 싶었어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중사님 중국에 가보신 적 있어요? 홍콩? 네. 지난번에 홍콩 가보셨다고 그랬구나.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좀 편견이 있잖아요. 시끄럽다, 네. 지저분하다, 불친절하다 이런 거랑 또 중국 물건에 대한 편견. 중국산. 중국산. 네. 품질이 안 좋다, 네. 뭐 싸구려다, 뭐 분량이 많다, 네. 뭐 약간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편견들이 있잖아요. 네. 중국 자체에 대한 편견도 좀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중국 여행 갈 때도 되게 두려워하고 막 걱정돼서 안 가는 사람도 많고 막 무섭다. 뭐 가면 뭐 내장 뜯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을 정도예요. 네. 저는 무역을 되게 잘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냥 무역을 잘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진짜 그런 사람들의 편견을 깨는 무역인이 되고 싶었었던 게 처음에 가졌었던 저의 마음이었던 거죠. 편견을 띄고 싶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좋아하는 게 꼭 중국이 아니고 있잖아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친구 아니면은 네. 이렇게 사회적으로 만났을 때는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만큼 도움이 될까? 뭐 막 이런 거 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별로 영향가 없겠는데? 그러면은 뭐 가까이 안 오고. 근데 이 사람하고 좀 친해져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가능하면 저도 그런 틀에 갇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안 돼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제 철학인 거죠. 저희 회사 내에서 직원분들하고 소통하거나 뭐 이랬었을 때도 쉽지 않은데 저는 가능하면은 그런
편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깨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그게 저의 철학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를 할 때 제가 되게 만족스럽고 기분이 좋아요. 편견을 깼을 때. 그렇죠. 네. 상대방 편견을 깼었을 때 되게 기분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순간님 혹시 MBTI 이런 거 아세요? 알긴 아는데 이게 저는 MBTI를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안 좋아해요. 저도 안 좋아해요. 근데 맹신하는 사람이 꽤 있잖아요. 네, 저는 네. 그 MBTI를 만약에 믿게 되면은 네. 이 사람이 만약에 뭐 I 뭐 땡땡땡 뭐 이런 게 맞아요. 나왔다면 저 사람은 무조건 내향적일 거야. 편견이 벌써 네.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저는 싫어가지고. 전 완전히 그래서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E로 시작해. 네. 그러면은 쟤 노는 거 좋아할 거야. 어디 가는 거 좋아할 거야. 막 하는데 솔직히 그런 사람도 어떨 때는 혼자 있고 싶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아이는 저런 거 시키면 안 되지. 부담스러워해. 근데 아이인 사람도 사람들 되게 좋아하고 얘기하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죠. 그런 약간 편견을 깨는 거 있나? 네. 그거보다 제가 더 싫어하는 게 혈액형. 혈액형이 이 전 세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네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맞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조금만 뭘 했는데 막 이러고 있어. 너 A형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혼자 막 약간 고집스럽게 막 혼자 자존심 쟤 B형이야, 쟤 B형이야 이런 거. 성격 좋아 막 이러면은 쟤 O형이다 쟤. 뭐 막 그리고 약간 좀 이상 같으면은 쟤 B형이야, 사이코야 막. 이런 거가 저는 진짜 싫거든요. 네. 자, 그리고 제가 무역의 A부터 Z까지 아주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대통령한테 그래도 인정받은 무역 전문가라는 거죠. 무역에 날 때. 혹시 저 표창이 네. 1년에 한 번 한 명한테만 가는. 아니요. 한 명은 아니에요. 아. 한 명은 아니고 그때 저 받았었을 때도 10개 업체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그 10개 정도 업체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대통령 표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관 표창이 있고 네. 무역협회장이 주는 거가 있고 뭐 이렇게 있거든요. 어안이 벙벙했었던 게 네. 진짜 기업체들이 난다 긴다 하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뭐 규모며 매출이며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뭐 강의도 많이 하고 컨설팅도 많이 진행하고 그리고 그 업체들의 수출을 많이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업체들이 이렇게 추천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해줘가지고 제가 받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는 되게 이게 더 의미가 있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알리바바에서 주최하는 이커머스 마스터 대회가 있거든요. 15개 국가가 참여를 해요. 그 나라들 중에서 이제 한국 대표로 제가 참가를 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의 이커머스를 잘하는 각 나라에 한 명씩을 뽑았는데 제가 뽑힌 거예요. 2년 연속. 2년 연속 뽑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 마인 회장님이 인정을 한 거다. 주사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제가 무역 전문가다. 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부족하지만 대한민국 그래도 국가대표 그런 네. 컨설팅이니까 무역 국가대표. 엄청 대단하신.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한국 코리아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네. 국대 클래스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게 이제 무역의 A부터 Z까지 해드리는 게 두 번째.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중사님의 인생을 바꿔드리겠어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약속드리는 건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습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되게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서 성공을 하냐 안 하냐 결정되거든요. 이게 이제 중사님도 보신 책이 아마 있으실 텐데 그리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막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막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많잖아요. 네. 여기 보면은 이 작은 습관 그 루틴을 짜고 하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이제 그 자질이 되고 그게 모여서 결국은 큰 성공을 이루게 되거든요. 네. 중사님의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습관 앞으로 사업을 하거나 누군가 사람을 대하고 할 때 그런 것들이 되게 디테일한 그런 미묘한 차이가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사님의 좋은 습관은 더 좋게 해드릴 거고 군대에 그래도 오래 계시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군대에 어쨌든 간에 그런 습관이 몸에 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의식은 못 하시겠지만 네.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게 약간 그러실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이렇게 조언해드려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중사님께 말씀드린 거는 왜 이 사업을 하고 싶은 건지
그리고 중사님한테 정말 재미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게 뭔지 다른 사람 의식 하나 하지 말고. 근데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닐 수 있어요. 대화 나누는 가운데에서 아마 그래 난 이런 거 하고 싶었어 아마 이렇게 직감적으로 뭔가 떠오르는 것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검증을 해보셔야 되는 필요가 생각을 해요. 이걸 검증 어떻게 하냐면은 글로 적으시면 돼요. 저 이거 진짜 좋아해요. 평상시도 글 적으세요? 저는 이번에 네. 올해 저는 전역을 하고 이제 이걸 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뜻이 제 목표가 바뀌었다는 건데 음. 근데 그 목표가 무역을 뭐 잘하는 약간 이런 생각 속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는 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를 저는 노트북으로 이렇게 뭐 그냥 생각나는 거 쭉 적어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일단은 언어. 그걸로 제 올해 목표를 적어놓죠. 그래서 그걸로 그거를 바탕으로 제 계획표를 좀 작성을 하고 아주 좋은 습관이신데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최대한 그거를 보고 지켜가려고 노력하면서 그 안에 중간중간으로 넣고 빼고 하면서 그걸 한 달 간격으로 해서 완성을 시키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쭉 한번 적어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네.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해봤어. 그러니까 다 적어보는 거. 그러니까 생각나는 건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밸런스 게임을 하는 거죠. 이 과정에 있어서 나온다고.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어 하는지가 그게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액션 배우가 되고 싶은 거 하나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견을 깨는 무역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거 이렇게 두 가지. 지금은 살쪄가지고 액션은 좀 어려운데 이게 실제로도 이게 제가 이제 나름 천만 배우입니다. 천만 배우. 천만 배우. 천만 영화 있잖아요. 네. 천만 배우 출신이에요. 어느 영화에서? 영화 잘 안 보세요? 저 영화 엄청 자주. 영화 자주 보세요? 그 한국 영화가 아니라서 못 봐는. 그렇죠. 중국 영화예요. 중국 영화. 네. 중국 영화. 한국은 천만 하면은 되게 많이 본 거고 흥행한 거잖아요. 네. 중국은 1억 명은 봐야 돼. 흥행한. 웬만한 영화들 나오면 천만 되거든요. 네. 와. 웬만한 영화 나오면 스케일이. 천만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그래도 천만 배운 건 맞잖아요. 영화 출연을 하신 거. 그쵸.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네. 나름 액션이 들어갔습니다. 네. 나름 액션이 들어갔어요. 네. 디테일한 그 연기가 있단 말이에요. 디테일은 못 보였죠 지금. 디테일한 연기까지. 저는 섬세한 연기. 무역 전문가로 보입니다. 영화 전문가. 그래요? 제가 네. 문 열 때 네. 미세한 손떨림이 있거든요. 이만큼 제가 네. 이런 그 꿈을 꿀 수 있잖아요. 네. 최종적으로 밸런스를 했었을 때는 무역 전문가가 좀 더 마음이 크더라고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도 고려하고 했었을 때 제가 더 되고 싶은 거는 정말로 전문가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기를 지금 보셨지만 웃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밸런스 게임을 하면은 중사님이 좋아하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저는 정말 하고 싶었었던 게 진짜 편견을 깨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좀 깨는 그런 무역 전문가가 되고 싶었었죠. 그 한국에서 이렇게 사업자를 처음 내고 했었을 때 유명했었던 프로그램이 이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여기서도 이거 그때 당시에 되게 유행했었단 말이에요. 네. 13년 동안 뭐 다리 찢기만 하신 뭐 네. 막 이런 맞아요. 그때 당시에 이런 거 달인 갈매기, 달인 가구, 분리수거의 달인, 퀴즈의 달인, 꼬치의 달인. 저는 무역의 달인, 네. 무역 전문가. 그래서 달인이란 말이 이게 저한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마음을 먹었던 게 중국 무역의 달인이 되자라고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중다리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중국 무역의 달인 이중엽 해서 중다리. 이게 제가 맨 처음에 강의했던 데가 2011년이었거든요. 이때 제가 처음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베이 코리아 쪽에서 이제 기회를 줘가지고. 근데 그때만 해도 다른 강사님들은 막 쟁쟁하신 분들이었었어요. 엄청.
저는 이제 완전 새내기. 그때 당시에는 저를 아무도 달인이나 전문가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전 경험도 그때는 뭐 굉장히 비천했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전문가가 되겠다는 그런 사업 철학을 세웠었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제 길을 갔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뭐라고 해도 중사님이 무조건 해내고 싶은 거야 돼요. 막연하게 그냥 떠오르는 그런 게 아니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이걸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그 뭔가를 찾아내시길 저는 원하는 거죠. 근데 제가 전문가나 이런 걸로 인정을 받기까지 10년의 시간이 걸려요. 10년. 처음 했을 때만 해도 아까 그 강남 증장하신 분인데 인정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 때 당시에 제가 한국에서 사업자를 낼 당시에는 직원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1인 기업이요, 1인 창업이었었거든요. 네. 누가 인정을 해요, 전문가? 달인으로 누가 인정을 해요? 대놓고 물어봤다니까요? 한 달에 몇 컨테이너 하시는데요? 이렇게. 그럼 제가 말을 못하죠. 그러면 달인은 아니지 않아요? 뭐 이런 거. 이렇게 약간 무시도 많이 당하고 네. 막 했었는데 저는 누구랑도 바꿀 수 없는 그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1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년의 시간이 걸려서 중간에 이런 책들도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출간을 하게 되는 거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인정을 받아서 그 무역에 나올 때 대통령 표창을 받게 돼요. 전문가로는 처음으로 인정받은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면서 오게 됐었던 거죠. 제 나름의 지금까지 회고를 해보면은 지금까지 버티고 망하지 않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저만의 사업 철학이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네. 중국 무역의 달인으로 저의 새로운 목표가 생긴 거죠. 왜냐면 저는 무역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거니까. 네. 이제는 중국만이 아니라 좀 그래도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무역 전문가. 새로운 넥스트 10년의 목표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 또 컨설팅을 준비를 했습니다. 중사님의 성공 스토리를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와 같이 시작을. 이 시작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네, 이거 근데 이렇게 일주 아니라 뭐 한 달, 뭐 두 달, 혹은 1년, 몇 년이 걸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막 그냥 의식적으로 빨리 찾아야 하기보다는 어떨 때 보면은 많이 고민하시고 밀도 있게 생각하시면서 가셔도 되거든요. 네. 빨리 찾으면 더 좋죠. 진짜 빨리 찾으면 더 좋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조급하게 마음을 안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래오래 하나님께서 사업을 하면서 정말 저보다도 더 큰 그런 목표와 비전. 아니 꼭 그렇지 않아도 돼요. 이게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면 안 돼요. 네. 진짜로. 네. 정말 작은 것도 괜찮아요. 진짜 하고 싶은 거, 진짜 가치 있는 거, 그거를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제 기둥을 세우는. 견고하고 확고하면 할수록 바람이나 비바람, 폭풍우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그냥 남 보기 위해서 그런 척이라고 하고 했다. 그러면 금방 흔들려요. 설령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기준에는 나는 올바른 판단을 했어. 그게 남들이 봤을 때는 잘못된 선택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저는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중사님도 꼭 그거를 두터운 기둥, 그거를 잘 쳐다보시고 세우시면 좋겠어요. 근데 네. 절대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방금 예를 들어주시니까 네, 이게 확 와닿네요. 네. 진짜 그쵸. 확 와닿았어요. 맞아요. 기둥이라는 그게 확 와닿았어요. 이게 중사님이 앞으로 모든 일을 할 때의 기준점이 될 거예요. 네. 판단을 할 때. 그리고 거래처를 대하고 할 때도 그 기준점이 있는 상태에서 대하게 돼요. 올 때 무슨 생각으로 왔냐면 네. 오늘은 이제 이 무역과 관련된 그 A부터 Z까지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시작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왔었단 말이에요. 신발도 안 신고 밖으로 나갈 뻔했네요. 뭔가 느낌이. 네. 중요한 걸 이렇게 이게 뭐 무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도 다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 사업 철학 아니면 자신만의 기준점을 세우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원래 또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네. 이 질문도 이 수업으로 뭔가 딱 정리가 된 느낌이 그래요? 있거든요. 뭐였냐면 처음에 저 이제 2월 말쯤에 가는 그 시장조사단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갈 수 있어요.
제 부대에도 말을 했고 해가지고 갈 수는 있는데 이제 저만의 고민은 어떤 거냐면 시장 조사단 자체가 시장에 가서 중국에 있는 아이템들을 보고 그 물건들을 보면서 괜찮은 물건은 단가도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도 해보고 그 물건을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는 그런 걸로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과연 그게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 저는 지금 한국에서 살고 싶다기보다는 해외로 무역을 하고 싶은 건데 그게 나와의 이게 맞나? 이런 걸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때 대표님이 저한테 추천을 해주신다고 했었는데 그 추천의 의미가 뭘까? 이걸 혼자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금 공부로 뭔가 얻을 수 있었던 게 답을 혼자서 뭔가 내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일단 저만의 뭔가의 철학이 있거나 제가 생각할 때 모든 거에 기준점이 있다면은 그거를 이쪽에 갖다 대서 과연 이쪽에서 내가 지금 생각한 기준점에서 맞냐 틀리냐가 뭔가 정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모든 게 다 결정이잖아요. 네. 그랬었을 때 이게 확실하게 있으면은 결정이 쉽다는 거죠. 네. 아니면 계속 고민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막 뭐 이것저것 따지게 되거든요. 네. 이게 나한테 유리할까 아닐까 뭐 약간 이런 네. 부분들. 네. 근데 명확한 사업 철학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결정이 빠르고 신속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되게 좋은 결정이에요. 느낌표가 붙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중요한 강의였던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 꼭 답 안 갖고 오셔도 돼요. 네. 그럼 오늘 이렇게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네. 다음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